6개월 만에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이 다시 캐나다 몬트리올을 찾았습니다. 2022-23 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월드컵은 지난 10월 28일 1차 몬트리올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 11월 4일 금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 2차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그 다음으로는 카자흐스탄, 독일, 네덜란드까지 차례대로 돌며 내년 2월까지 총 6차 대회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주말 몬트리올 게임에 참가한 대표팀에는 금메달리스트 곽윤기, 황대현, 김아랑 등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빠지고 새로운 멤버들로 처음 호흡을 맞추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5000m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맹활약을 보여주어 앞으로 이어지는 경기들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는 네덜란드, 캐나다 같은 나라는 스케이트가 거의 국민 스포츠 정도로 인기가 많고 실제로 스케이트를 타는 인구도 정말 많습니다. 애기들이 걸음마 막 떼고 아장아장 걸을 때 바로 스케이트나 스키를 가르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쇼트트랙 팀은 어떻게 그런 팀들을 꺾고 세계 최강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쇼트트랙 월드컵을 직관하기 위해 한쪽에는 태극기를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캐나다 국기를 꼽고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렛츠고! 몬트리올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보입니다. 매일 봐도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뷰예요. 쇼트트랙 보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식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A&W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체인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햄버거랑 루트비어가 유명한데 이 루트비어를 서빙하기 전 한국 호프칩처럼 500cc 유리 머그잔을 냉동실에 얼렸다가 꺼내서 서빙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루트비어는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지만 A&W에 방문하신다면 한 번쯤 꼭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특히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는 스파이시 하바네로 치킨버거가 제가 이 미국, 캐나다, 북미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버거이기 때문이에요. 할라피뇨를 비롯해서 총 3가지 고추가 사용되는데 매콤한 맛 때문에 느끼하지 않고 중독성이 진짜 강해요. 특히 술 한잔 먹고 탄수화물 땡길 때 캐나다에선 밤늦게 갈 때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여기 A&W는 대부분이 24시간이라서 참 좋아요. 술 많이 마신 날 이거 먹고 자면 다음날 숙취가 없습니다. 저기 보이는 다리는 자크까르띠에 다리라고 몬트리올에서 제일 유명한 다리예요. 매년 여름 저 다리 근처에서 세계 불꽃놀이 축제가 열립니다. 저 멀리 몬트리올 올림픽 타워가 보입니다. 오늘 쇼트트랙 월드컵 경기는 여기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총 3일의 대회 중 이 날은 마지막 날로 500m, 1000m 그리고 남녀 릴레이 결승이 있었습니다. 역시 지난 4월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때에는 캐나다와 한국 응원단이 제일 많았는데 이번에는 중국 응원단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응원 소리 제일 커. 대회는 여자 500m 준준 결승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자 500m에는 심석희, 서휘민, 이소연 3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는데요. 3명의 한국 선수 모두 2조에 편성되어 1, 2, 3등으로 들어오는 정말 시원한 경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규칙상 상위 2명만 준결승 진출이라 이소연 선수는 아쉽게도 탈락을 했고요. 준결승에서도 심석희 선수와 서휘민 선수는 같은 1조에 편성되었었는데요. 네덜란드 선수까지 육안으로 보기엔 거의 동시에 들어와서 비디오 판도까지 갔습니다. 심석희 선수와 서휘민 선수가 0.002초 차이로 들어와서 2, 3위로 결승까지 함께 올랐습니다. 결승에서 심석희 선수는 2위 폴란드 선수와 또 0.05초의 정말 미세한 차이로 뒤져서 동메달을 차지하였습니다.
여자 1000m는 김길리, 김건희, 최민정 선수가 각각 준준결승에 1조, 3조, 4조에서 1위를 하며 모두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준결승 1조에서는 김건희 선수가 2위를, 2조에서는 어나더 클래스로 달리는 최민정 선수가 계속 질주를 하고, 이 최민정 트레인에 탑승한 김길리 선수가 최민정 선수와 같은 페이스로 앞뒤로 달리며 1, 2위로 골인을 했는데, 아마도 정말 이번 경기의 최고 명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길리 선수 고등학생이라고 하던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통쾌한 승리였고, 두 선수가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한 장면에 보여주는 것 같아서 두고두고 회자될 경기인 것 같습니다. 결승에서는 최민정, 김길리, 김건희 선수가 나란히 2, 3, 4등을 차지하였습니다. 한국 선수 3명이 네덜란드 선수 1명을 맹렬하게 추격하는 모습이 진짜 상당히 멋있었는데, 아쉽게도 네덜란드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남자 500m에는 이동현, 이명진, 이준서 선수 3명이 참가를 하였는데요. 이동현 선수와 이명진 선수는 안타깝게도 준준결승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명진 선수는 마지막 바퀴에서 2, 3위로 달리고 있던 캐나다 선수 2명을 과감하게 한 번에 추월하다가 페널티를 받고 실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의 홈경기였기 때문에 캐나다 선수들은 건들면 안 됐었나봐요.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이준서 선수는 시작 초반부터 그냥 월등한 기량을 보여주면서 내내 1위 자리를 지키며 기선제압을 확실하게 했고요. 결승전에서는 여자 1000m와 반대로 캐나다 선수가 3명 그리고 한국 선수가 1명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1대3으로 격렬하게 싸운 끝에 이준서 선수는 값진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남자 1000m 경기에는 홍경환, 박지원, 김태성 선수 이렇게 3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준결승에서 김태성 선수와 홍경환 선수가 같은 조에 배정이 되었는데, 이 김태성 선수는 1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앞을 달리고, 이때 캐나다 선수가 김태성 선수 뒤에 막혀있는 동안 홍경환 선수는 결승선을 앞두고 바깥을 크게 돌아서 2위를 차지하면서 진짜 멋있는 팀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지원 선수 정말 멋지게 달렸는데 막판에 189cm가 넘는 거구의 프랑스 선수에 가로막혀 추월에 실패하고 그 뒤로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결승에서 한국 선수 2명과 캐나다 선수 2명이 붙으면서 진검승부를 벌였는데요. 결승선 앞발 내밀기에서 홍경원 선수가 진짜 간발의 차이로 밀려서 0.068초의 짧은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홍경원 선수와 김태성 선수가 나란히 은메달, 동메달을 차지하여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여자 계주는 전날 실격으로 인해서 결승전에 이날 참가하지 못했고요. 남자 대표팀은 결승에 올라 정말 시원한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파이팅! 좋아요. 계속 1위를 차지하다가 막판 코너에서 인코스를 차지한 캐나다 선수에게 잠깐 1위 자리를 뺏겼었는데요. 이때 무리하게 들어왔던 캐나다 선수가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대표팀은 단순에 큰 간격차를 만들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주말 3일 동안 총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를 따는 등 아주 좋은 성적으로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기량과 노하우를 모두 겸비한 팀으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다가 후반에 역전하는 방식을 여러 번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부터 부정 출발을 하면 바로 실격이 되는 등 점점 규정이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최민정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와의 접촉 등으로 생기는 페널티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다른 코스 라인으로 아예 넓게 돌아버리는 진짜 월드 클래스를 넘어서 어나더 클래스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량, 경험, 작전 모두에서 최상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어떻게 이렇게 쇼트트랙을 잘 탈까요? 네덜란드나 캐나다나 스케이트가 진짜 거의 국민 스포츠거든요. 스케이트 인구가 정말 많아요. 자연환경도 역시 제가 사는 캐나다만 봐도 춥고 긴 겨울이 오면 도시에 얼어있는 강 위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스케이트를 탑니다. 정말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스케이트나 스키 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제가 2018년 평창 올림픽 전에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스키 갈라쇼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이때 직접 가서 캐나다 국가대표 선수들 보니까 그냥 소속팀 없이 자기 혼자 타다가 국가대표 되는 선수들도 꽤 있더라고요. 한국처럼 어릴 때부터 집중훈련을 시키는 영재제도는 없지만 그냥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국민생활 스포츠 느낌이에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들 대부분이 백인이잖아요. 그로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민자 출신이 아닌 토종 퀘벡카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랑 타다가 자연스럽게 국가대표가 된 케이스들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배우면서 타다가 선수가 된 친구들이죠. 캐나다 처음 이민 와서 놀란 게, 스키장 가면 아무리 작은 스키장이라도 초급자 코스가 한국의 중급자 코스보다 길고 가파르고 코너도 있거든요. 심지어 스키장에서 주차장까지도 스키를 타고 바로 가서 차 앞에서 벗어 던지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진짜 어린애들이 스키를 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영혼을 갈아 넣는다, 이런 개념이 여기에는 없고 자연스럽게 겨울 스포츠를 접하고 즐기다가 선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다른 나라 선수들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따라잡으려고 하니 국가대표로 싸우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상상하면서 경기를 직관하다 보니 선수들이 잘할 때마다 울컥울컥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동계올림픽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쇼트트랙은 비인기 종목에 선수가 되기 위해 투자한 시간에 비해 선수 생명이 짧고 연봉도 매우 낮잖아요. 예전에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곽윤기 선수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평균 연봉이 세전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고 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멋있고 감동적인데, 저는 그에 비해 그들이 받는 연봉과 관심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선수들 나오는 출구에서 교민들이 기다렸다가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그랬는데, 어떤 교민 한 분이 이날 열린 경기 티켓에다가 사인을 받고 싶어서 선수분한테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티켓 가격을 보더니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더라고요. 이날 제가 지불한 티켓 가격이 1인당 45불 정도니까 한국 돈으로 47,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국에서 쇼트트랙 티켓이 얼마 정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대학로 연극보다 조금 비싸고 뮤지컬이나 콘서트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이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한국에선 돈 주고 경기장까지 가서 쇼트트랙 보는 관객이 적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캐나다 쇼트트랙 경기 티켓 가격을 보고 더 놀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되면 메달 확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의 실력이 진짜 월드 클래스잖아요. 스타 플레이어가 많이 없고 쇼트트랙 문화를 꾸준히 잘 홍보하는 에이전시가 없어서 국내 경기가 국제 경기에 비해서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곽윤기 선수나 김아랑 선수처럼 공중파 예능에 얼굴을 자주 비치는 스타 플레이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직접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쇼트트랙을 스스로 홍보하는 선수들도 많아져서 어린 쇼트트랙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얼굴 아는 쇼트트랙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그 얼굴들 잊지 마시고 국내에서 하는 활동들도 평소에 꾸준히 응원해 주시면 한국 쇼트트랙 꿈나무들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 수정이라는 친구는요, 2017년 퀘벡 스키 갈라쇼 행사 때 아이 도우미로 참가해서 한국 문화를 캐나다 친구들한테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덧 자라서 곽윤기 선수의 유튜브를 보고 쇼트트랙의 팬이 되더니 이제는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되겠다면서 요즘 스케이트를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 때도 줄 맨 앞에 서서 곽윤기 선수의 사인을 받았는데, 지난 주말에도 학교까지 빼먹고 금, 토, 일 모든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과도 직접 만났대요. 아, 수정이. 그때보다는 수월하네. 근데 혹시 스케이트 네네. 해주실 수 있어요? 스케이트 네. 여기 위에다 하는 게 낫겠죠? 사인만 할까요? 아니면 이름까지? 마음껏. 사인만 하는 게 이쁠 것 같은데.
수정이 같은 쇼트트랙 꿈나무들이 5년 뒤, 10년 뒤 더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경기할 수 있기를 저도 한번 바라봅니다. 그럼 이번 주말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2차전 경기도 다들 즐겁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